네, 안녕하세요. 주식타지 안교수입니다. 자, 오전 6시 46분입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을 좀 올려드리지 못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그 HLB를 보유하신 분들은 심려가 좀 많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은 이 부분에서 그래도 주가 하락까지 견뎌냈는데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저는 일단 이 리보세라젹과 카밀리주맙에 대한 병용요법이 반드시 성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간암 치료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분명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슈가 70% 정도 과점해 있는 시장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업이 이 부분을 뚫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첫 번째 주식 투자하는 목적은 수익을 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재료보다는 사실 수급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하고 이 수급들은 과연 어떠한 환경을 쫓아서 돈을 늘리고 돈을 투자를 줄이든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 보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할게요. 사실 그동안 여러분들 이 HLB라는 종목 그리고 바이오 정확히 말하면 바이오 시장이죠. 제가 바이오 시장의 분위기를 요 부분에서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때가 있었고요. 물론 이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이 바이오 코스닥의 이 쌍두마차 그죠?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둘을 소개시켜드렸던 부분이 지금까지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 요 부분에서 파이널 리뷰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께 조금은 비중을 좀 덜어놓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그 어떤 환경 금리 환경이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해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말 꺼내자마자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로는 뭐랄까요? 염원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염원? 자, 유연의자는 이야기와 우리 간절한 소망을 가져서 염원 한번 해봅시다. 자, 중요한 건 아마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유튜버들은 간다 이런 이야기만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어제 나스닥 지표도 맞았죠. 자, 우리가 원래 기다려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새벽이라도 이거 업데이트 되나 보네. 새벽이라서 좀 업데이트 되나 보네요. 일단은 뭐 자세한 내용보다는 러프하게 오늘 좀 간단히 여러분들께 영상을 좀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투자 전략까지도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HLB 그룹은 이번에 M&A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 그 M&A에 있는 후보군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미국 시장부터 시작해서 국내 시장 만만치 않습니다. 원래는 금리 인하를 기다렸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본인이 재선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는 더 이상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러다 보니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추풍낙엽이에요. 그죠? 근데 나름 이렇게 이 가격대는 지켜내고 있어요. 지켜내는 이유. 러프함을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전부 다 맞춰내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요 부분 볼게요. 왜 이 부분에서 제가 비중을 좀 조절하라고 했고 비중을 늘리라고 했고 여기서는 이벤트는 항상 피해 가야 된다. 왜냐하면 저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1,000억 정도 운영했었는데 바이오 종목들 오래 많이 거래해 보셨나요? 항상 이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이벤트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거냐면요. 실적이라는 부분도 따져볼게요. 어떤 기업이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좋게 나왔는데도 부러지는 경우가 있죠. 이게 뭐냐면 재료 공개에는 항상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악재가 나와도 주가가 오릅니다. 그게 바로 시장의 논리고 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난 척하고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손실 중에 있는 분들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냐면 사실 제가 여기서 비중을 확대하세요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금리 인상에서 동결 기조로 바뀌는 이 과정에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올릴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진양권 회장도 역시나 금리 인하, 금리 동결 분위기,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하는 이 시기에는 적극적인 IR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죠. 근데 이때도 전환사채를 발행했어요. 시죠?
금리 1%와 4%짜리 전환사채를요. 만기. 근데 중요한 건 이때 1%짜리의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자에 대한 부분이 38회차까지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기업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땡겨다가 그 부분이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그들한테 파세요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부채가 38회차니 꽤나 많이 발행한 거죠. 결국은 이들은 아니죠. 기업은 재무적인 이자의 부담감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오를 수 있다. 파이널 리뷰 딱 나오면서 여기서 금리 이탈을 기다렸던 수급들이 이탈이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서는 금리 때문에 빠진 건데, 이스라엘 전쟁권이 있어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접근해봐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현실적인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영상들을 많이 못 봤을 거예요. 지치시죠? 매일 리버세라믹 카밀리주밥 FDA 등재되었다 이런 이야기들만 보고 약간 미친놈들이에요. 그런 놈들 때문에 제가 사실 개인 채널 만들어서 여러분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고, 요번에 급락 사건 나왔을 때도 역시나 합리적으로 전환사채의 가격을 통해서 79,600원이라는 전환사채, 그리고 얼마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게 55,700원이다.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충분히 우리는 이 가격을 이용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들은 분명히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해서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앞으로의 전략 말씀드릴 텐데 첨부해 놓을게요. 근데 어떤 신호가 발생될 거예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금리 그리고 전환사채 그들 센 놈들이에요. 그러면 이 둘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그 내용 카밀리 주밥 이런 기대감 내용은 뺄게요. 가격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우호적인 환경이 발생됐을 때 딱 신호가 발생될 거라고요. 그걸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방법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끊지 않으셨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고 오늘 라이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라이브 링크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때에 대한 부분과 이때에 대한 전환사채는 분명히 둘은 다른 점을 보여요. 왜? 지금 이때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는 한 2, 3일 있다가 돈이 입금되고요. 이때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는요. 한참 지나서 여기서 돈이 들어옵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때는 금리 동결 기조로 계속 가면서 금리 인하를 기대할 때고요. 즉 금리 인상에서 동결 그리고 인하까지. 지금은 뭐예요? 대략적으로 금리 인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대선 후보들의 찬반 논란이 뚜렷하죠. 바이든은 해야 된다. 누구? 트럼프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 종일 금리 환경은 바뀔 거예요. 그때 실시간으로 검색될 수 있게끔 제가 하나 설정해 놓은 거 첨부해 놓을게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백문의 불여일견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일단 그 부분, 투자 전략 부분,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HLB는 어떤 기업을 인수할 것인가 이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영상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만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때 여러분들께 한 달 전에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투자는 정해놓은 규칙이 없다. 때로는 시장이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일단 라이브 들어오세요. 이따 첨부해 놓을 테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걸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거다라는 거예요. 급락 사건이 나왔을 때입니다. 이때 전환사채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끊지 마시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HLB는 이때 당시에 전환사채에 발행했었죠. 600억의 전환사채. 누가 들어왔죠? JJSL. 그죠?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특정인 세력들이 들어왔고요. 그들의 평단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소지섭이 그리고 소룩스라고 하는 1대 14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의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냐면 이때 당시에 79,600원이고요. 낮춘다고 하면 55,000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55,000원 미치님 무조건 받아낸다? 아니요. 금리. 자, CB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거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년 3월 8일 날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차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양권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을 돈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이들이 최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회사로 돈이 유입되는 건데 맞아요. 주가를 부양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주가를 부양하겠죠 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나리오 하나를 더 말씀드려요. 이 부분에 전환사채에 있는 애들을 손실을 보지 않게끔. 왜? 엄청난 세력들이기 때문에. 자, 두 번. 손실을 보지 않게끔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두 번째. 이들 이미 만일에 4만 5천 원에 끝나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만 한다. 근데 이자가 1%밖에 안 된다. 그럼 이들이 원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해주면 안 되냐? 왜? 이미 손실을 본 제3자 배정, 예, 컨버터블 본드, CB, 사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때 말씀드렸던 이야기. 이제 좀 집중 좀 하실 수 있겠죠?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전환사채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었냐면,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주면 안 되냐? 근데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아니고 전환사채 이들을 이용해서 분명히 이들은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라는 뜻인데, 잘 봐요. 지금 전환사채 이거 모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전략 시나리오 여기서 나올 거예요. 잘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뭐 특수관계인 임원진의 매수를 등장시켰다라고 나왔죠. 그때 이 부분 보게 되면 특정인의 주식수는 68주입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분은 심양제라는 부분이죠. 임원분인데 항상 어느 정도 좀 주가에 상승 분위기가 나올 때만큼은 91주, 50주 이렇게 늘리긴 해요. 사실. 근데 이 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죠. 단발적으로 뭔가 하나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 전환사채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대한 전환사채를 한번 봅시다. 과거의 전환사채를 보게 되면, 요거 어려워도요,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를 첨부해 놓을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 3월 4일 날 전환사채를 발행했었어요. 과거에. 6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이때 1% 4%짜리의 금리 79,600원에 발행을 했어요. 근데 끌어내릴 수 있는 가격도 55,700원으로 낮춰놨어요. 미리. 근데 이게 지금 59,000원대로 바뀌어 있죠. 저게. 왜 30% 이상 상향할 수 있고 30% 이하로 하향시킬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는 두 명의 특수관계인을 볼 필요가 있는데 김복덕이에요. 김복덕. 이 사람 기억하세요? 김복덕. 누구죠? 소룩수라고 하는 1대 14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그 세력이에요. 자, 그리고 본인 주식, 이 기업의 주식은 팔면서 들어왔던 사람이고, 그다음 JJS,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특수관계인. 근데 우리는 누굴 봐야 되냐면 이동이라는 분을 봐야 돼요. 이동이라는 분이 7억 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을 누가 봐야 되냐면 두 번 들어와 있을 거예요. 앞서서 제가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해주면 안 되냐? 제가 이런 표현을 했던 거 기억하세요 혹시? 아, 요거는 전환가액이 지금 과거께 전환됐다, 낮춰졌다는 거고요. 6월 25일 날짜에 전환사채. 예, 이 급락 나왔죠? 되려 전에는 나오고 급등을 했다가 이번엔 급락 나왔죠. 1%짜리 4%짜리 전환 조건. 그죠? 근데 쭉 내리게 되면 결국은 돈은 들어왔어요. 최저 46,000원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조건을 형성을 시켰고 65,900원짜리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건 누구라고 했어요? 쭉 내리다 보면 사람이 등장한다고. 이동이라는 분이 등장을 해요. 80억.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이거죠.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또는 컨버터블 본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돈 들어오면 나중에 1년 있다가 그냥 한마디로 말해 주식으로 넘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컨버터블 본드라는 건 뭔지 아세요? CB, 사채예요, 사채. 이자를 주면서 그냥 원금을 돌려줘 버릴 수 있는 상품이지.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80억. 추가로 더 들어오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때로는 전환사채 가격이 마지노선, 즉 라운드 피겨, 지켜낼 수 있는 가격과 상승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5만 6천 원까지 끌어올려주면 안 되냐? 근데 쭉쭉 가다가 5만, 맞아. 요 부분까지 다시 내려오죠. 그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했던 말은 뭐였어요? 6만 5천 원을 대충 지켜낼 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 말씀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65,800원이었죠. 이 저점이요. 이날 저점이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라이브를 통해서 했던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뭐죠? 전환사채에 대한 가격을 주목하세요. 이때까지 돈 들어오기 전까진. 근데 돈이 이미 들어와 버렸잖아요. 자, 65,900원. 근데 65,800원까지 빠졌다가 오죠. 왜죠? 이때 strongly 강력한 의견을 발생시킵니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때리고 가도 괜찮다라고 했죠. 자, 이 시나리오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봐야 되는 건 조금 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해법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냐. 사실 우리 하나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이때처럼 금리적인 부분이 확 바뀌어 버릴 때는 여러분들 풀 배팅 한번 가능하시겠어요? 근데 그 타이밍을 노려야 되겠죠. 이때가 특수한 상황이니까 제가 전환사채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전환사채 돈 들어오기 전까지 전략을 전부 다 맞췄지만 지금은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이 병영요법 성공시켰으면 좋겠다니까요. 근데 특수한 사실은 뭐냐면 클래스 1 2달짜리, 클래스 2 6개월에서 8개월짜리 이게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클래스 1은 2달짜리죠. 6개월짜리를 하게 되면 3월 8일 날 전환사채 발행했던 그들은 내년 3월 8일 클래스 2 받아들이면서 호재성 이슈를 낼 때 주식으로 팔 수 있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전환가액도 참고로 지금 59,000원이잖아요. 더 낮출 수도 있어요. 이게 계속 변경이 되는 거니까 이게 나중에는 조금 더 깊게 제가 센치 있게 다뤄 드리겠습니다만 주식 투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 가장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방법을 고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봤죠? 그럼 이 부분 한번 볼게요. 금리적인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면 분명히 주가에 급등을 알린다는 건데 이 부분은 알테오젠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영상 하나 볼게요. 아, 목이 좀 안 좋네. 2월 22일 날 오르죠. 고봉을 달린 건 3월 26일이죠. 오르는 건 4월 5일이죠. 근데 HLB도 보게 되면 오르는 건 2월에 올라요. 금리 부분에 3월 26일 날 똑같이 빠져요. 4월 5일 날 올라요. 그러면 제 시나리오가 맞죠. 자, 보도록 할게요. 이때째 양상이었죠. 3개월 전에 제가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린 거. 목이 좀 안 좋네요, 여러분들. 이때 언제냐면 이 빠졌을 때 이때 말씀드렸어요. 알테오젠과 HLB와 HL 생명과학 전부 다 받아요. 자, 혹시나 HLB 생명과학이나 관련 계열사 들고 계신 분들 집중하시고 라이브 참여 바랍니다.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오전 7시 49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HLB 생명과학 많이 빠졌죠. 그리고 HLB 많이 빠졌죠. 자, 일단은 오늘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반등의 무게를 두라고 하죠. 볼게요. HLB 테라피틱스. 자, 여기까지. 그리고 HLB 제약. 좋아요. 여기까지도 우리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이유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HLB, 알테오젠까지. 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제가 탑으로 지금 그나마 이상 없이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주가에서는 이렇게 났다라고 했죠. 자, 일단 항상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받아들이는 절차가 필요한데, 한번 요 부분 참고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이에요. MSCI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ETF. 근데 여기서 오늘 코스피는 0.5에서 0.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어요. 이때 이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금리적인 부분이 조금은 인하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도와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저점에 정확히 공략할 수 있었죠. 반등이란 게 사실 이 아무런 재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줄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게 환경이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요 부분 사실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잘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에서 김복덕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봅시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이 김복덕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소룩수, 이거 뭐 할까? 자, 소룩수라는 기업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 소룩수죠. 소록스의 차트를 보게 되면 와, 이 뭔 주식이에요? 그럼 1대 14인 무상증자를 발행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지금 이 누구냐면요. 여기 전 대표가 이 김복덕이었어요. 근데 주식을 계속 팔아요. 전자공시장 볼까요? 계속 팝니다. 그리고 나서 경영권을 정재준이라는 사람한테 넘겨요. 이걸 왜 보여드릴까? 이번에 피인수되는 후보군에 있는 기업이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김복덕이 이름도 좋네요. 김복덕 봐봐요. 김복덕 그쵸? 계속 주식을 팔아요. 그러면서 본인 주식을 팔면서 90억을 들어옵니다. 결국 뭐냐면 주식을 팔아 제끼면서 들어오는데 이때 이 1대 14의 이 무상증자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HLB 혹시 노터스라고 여러분들 오랜 주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 차트 한번 보세요. 똑같지 않나요? 1대 8의 무상증자. 근데 소록스는 1대 14의 무상증자. 이분이 여기에 돈이 들어와 있죠. 그죠? 90억 가장 큰 금액. 그러면 우린 이걸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희와 그리고 김복덕이 이 둘은 분명 2대 하나의 기업을 인수할 텐데 이렇게 무상증자를 단행해요. 어떤 기업을 하는지 봅시다. 합리적인 근거. 자, 보게 되면 HLB그룹 AI 신약 기업 아론티에 50억 투자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지금 AI, 자, 전 세계 시장은 지금 뭐에 열광돼 있죠? AI 데이터 센터.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 시장에 화두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AI 신약 기벌에 투자한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하나가 있어요. 자,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 들어가 봅시다. 사실 여기를 보게 되면 HLB 바이오스텝 노터스는 2023년 12월 27일 날 아론티어와 뭘 했었죠? 전략적 관계를 맺었었어요. 그 지분 투자했죠. 근데 중요한 건 최근에 진양고 내장은 지금 비만 치료 관련된 종목에 지금 투자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께 제가 그 개인 채널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더 좋은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 팩트론이라는 종목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삼천당제약도 역시나 7월 2일인가요? 이때부터 커버리지 들어갑니다라고 해서 이때 강력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이 동사 두 군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깊이 있게 알아보고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자산운용사 돌아다녔더니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보시게 되면 팩트론 제가 3월 14일 날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 이야기를 끄집어냈고 삼천당 제약도 아닐 땐 아니다 기단기다 이 7월 2일자부터 제가 커버리지 시작했었죠. 근데 하나의 기업을 지금 예 인수합병 하려고 하고 있대요. 비만 치료제 회사. 근데 지금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 중에 저울질한답니다. 근데 만일에 상장 기업 그 종목을 인수합병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HLB 바이오스테처럼 이렇게 무상절 동원해서 10배 끌어올릴 겁니다. 최소 못해도 대여섯 배 끌어올리겠죠. 이 소록스 김복덕처럼요. 자, 일단 HLB 그룹주 시나리오 요거 하나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저는 그냥 간략히 한번 이렇게 적어보고 싶어요. 목표 수익률을 한 500% 정도 잡을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이미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그들이 지금 매집을 했더라고요. 근데 진양곤 회장이 지금 이 부분에 매집을 했던 이들을 위해서는 아닐 것 같고 인수를 하게 되면 이들은 팔겠죠. 근데 그때 따라 붙었다가 또 이제 무상장 나오고 해서 고점에 사시 마시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큰 금액 투자하지 마시고요. 지금 1,000만 원 투자해서 600만 원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이 비중만 투자하십시오. 결국은 성공시키게 되면 만일에 피인수 되기 시작하면 1000% 오를 거예요. 근데 만일에 피인수 안 된다고 하더라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기 때문에 충분히 2배 정도는 충분히 오를 수 있어요. 제가 팩트론을 최저점에서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렸던 거 아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아까 금리 이야기를 좀 끄집어냈죠. 금리라는 게 계속 변해요. 그 금리를 반영해서 HLB 매수 타점 그리고 금리적인 환경이 안 좋아졌을 때 매수 타점 잡힐 수 있게끔 제가 여기 프로그램 한번 설정해 놨으니까 요건 주말 동안에 찬찬히 HTS에 한번 반영해 보시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래도 중장기는 모르겠습니다만 121 거래 그때 당일에 대한 급등에 내가 쫓아가야 되는가 아닌가 비중을 좀 만일에 덜어놓는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수월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배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라이브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010-4822-8706 오늘 라이브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으로 H 그리고 여러분께 선물을 드린다라는 뜻으로 분명히 비만 치료제 관련주 하나 드립니다. 만일에 이 인수합병에 지금 시도 중인데 되기 시작하면 1000% 이상 오를 수 있어요. 제가 손모가지 걸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죠. 왜 그들만 알아야 되죠? H 선물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6개월 자 산업에 투자하자. 그죠? 아,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적인 환경에 따라서 바이오 종목은 휘청휘청 될 수 있는 거고요.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 주가에 따라서도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도 시장은 들짝날짝할 수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그리고 이 와이프가 만든 거예요. 와이프가 만든 자료인데 잘 만들었나요? 잘 만들었다는 분도 있고 못 만들었다는 분들도 있네요. 저 개인 번호입니다. 010-4822-8706. 저 개인 번호 노출한 이유는 조금 상업적인 이유 또는 뭐랄까요? 호사가 호담가 뭐라고 할까? 말을 너무 이렇게 좀 험하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이렇게 제외시키려고 제가 이렇게 받고 있고요. 010-4822-87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주식 투자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거나 여러분들도 역시나 H 선물이라고 보내주시고 만일에 주주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했던 분들 혹시나 제 영상을 보면서 큰 수익을 내시는 분들 또는 주식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면 펀드 매니저들처럼 잘할 수 있는가 이 부분 자 제가 1세대 펀드 매니저예요. 올해 56이고요.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1억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참여를 좀 도와드리고 제가 오늘 오후 정도 되면 이게 참여 문자를 여러분께 발송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5,000명 넘어갔을 때 한 번 했었는데 조기 종료됐죠. 2달 만에 성과 발생됐고 소액으로 진행하는 건데 다시 한 번 더 1만 2,000명 구독자 넘어갔다라고 해서 다시 진행 한번 해보라고 해서 와이프가 다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일단 오늘 신청하시게 되면 제가 이거 반영해서 선착순 온 것까지 다시 한 번 더 오늘은 좀 예외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팸 문자가 간간히 걸린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 풀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대신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 번호로 뭐 참여 종목명 뭐 HLB면 HLB, 다른 종목이면 다른 종목 그런 부분들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참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라이브 채널 링크 주소 그리고 아까 히든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몰라서는 안 되는 정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종목까지도 전부 다 도합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주식타자 안 교수였습니다.